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산림기술사 시험 출제되는 그 트렌드가 그 많이 그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서 중심, 그리고 그 현장감 있는 것들, 뭐 이런 학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문제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산림 분야의 상식적인 것들, 특히 128회에서 뭐 임업집불금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들, 산림과 관련된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만들어낸 그런 시대적인 용어 같은 것,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트렌드적인 것들, 또 산림조합중앙에서 만드는 산림지에서 나오는 그런 시사성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산림에 대해서 산림 정책에 대한 것들, 산림 정책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선택할 때에 논술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써야 되는데, 정책에 관한 것들,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굉장히 깎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인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산촌관계 인구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논술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산촌관계 인구란 답. 큰 1번. 산촌관계 인구의 정의. 그럼 산촌관계 인구란 무엇인가? 1. 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서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 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 사회, 문화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라고 정의하였다. 2번, 산촌관계 인구의 필요성. 그럼 산촌관계 인구가 왜 필요한 것이냐? 1번, 그동안 산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으나, 2번, 관광교류 인구는 단발적인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그런 성격이고, 정주 인구, 와서 시골의 산촌에 와서 거주하면서 사는 인구는 진입 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뭔 뜻이냐면은 산촌에 가서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집을 개보수하고, 집을 임대받아서 사는 데는 많은 비용도 들고 절차도 까다롭고, 또 산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에 안 맞으니까 고르기가 힘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주 인구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산촌관계 인구가 많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3번,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다. 산촌에서는 70% 이상이 산촌에는 산림면적이 70% 이상인데, 국립자연휴양림, 사립자연휴양림, 공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뭐 행성습체원이라든가 백두대간 뭐 습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수목원, 숲속 야영장, 춘천에 있는 국립 뭐 야영장, 이런데 그런 데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많은 부분이 이런 나라에서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개인이 하는 휴양림, 치유숲, 숲속 야영장이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4번,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 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거죠. 산촌이. 5번, 워케이션이란 일, 워크와 휴가, 버케이션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 근무 시스템의 일환을 얘기한다. 이런 워케이션이 이제 뭐 저 같은 유튜버도 될 수가 있고요. 산에 가서 막 찍고,
영상을. 또 요새 뭐 백패킹하는 뭐 여성분들이 특히 많은데, 또 캠핑 뭐 이런 유튜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워케이션에 속하는 것이죠. 뭐 자연휴양림에 가서 텐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음식을 해 먹는 과정, 그리고 물놀이 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또 그 안에서 또 노트북을 갖고 와서 거기서 찍은 것을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 뭐 저 같은 사람, 이런 것이 다 워케이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큰 3번. 산촌관계 인구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럼 산촌관계 인구를 확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촌관계 인구란 것은 산을 자주 찾거나 산 속에 거주하거나 산을 왕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업무, 문화, 관광을 즐기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산촌관계 인구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산촌관계 인구를 확대 방안은 어떤 것이냐? 1.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서 관계 창출 가능, 관계 확대, 관계 심화 등으로 산촌관계 인구를 구분하고, 2번. 활용할 수 있는 관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 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3번. 이중 관계 창출 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 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 인구 중 비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산주를 포함한 인구로서 약 49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 관계 창출 가능 인구가 495만 명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구가 남한이 5천만 명이니까 약 10분의 1이 관계 창출 인구라, 이런 뜻입니다. 산촌과 관계가 있는. 4번. 관계 확대 인구는 2021 산림복지시설 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자연휴양림, 취해숲 등에서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다. 관계 확대 인구가. 5번. 산촌관계 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취해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생활, 교류, 체험, 방문,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번 마지막입니다. 산촌관계 인구 확대의 기대 효과는 그럼 무엇이냐? 산촌관계 인구가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산촌관계 인구 확대를 통해서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인적 자원 확보라는 얘기는 여기엔 숲회사가도 포함되는 것이고, 유아숲 지도사도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적 자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촌관계 인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시험에 임업진흥촉진법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이 나올 때도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촌관계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